유튜브 채널 인류의 지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소식을 함께 나누어 보자. 우리나라 군사정보 채널 대고구려 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고작 8년도 안 돼서 F-35에 버금가는 최신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건 록히드 마틴 기술진들 입장에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이 발언은 2014년 당시 우리나라를 상대로 레이더와 항전 장비 등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미국의 록히드 마틴 기술진들이 기술 이전 반대에 대해 인터뷰하며 발언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즉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4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건 무리일 테니 미국의 전투기 기술 유출을 우려해 4대 핵심 장비 이전을 거부하는 방식도 정당하다는 것이 그들의 일관된 주장이었죠. 어떻게 보면 한국인 기술자들을 무시하는 극심한 발언이지만 록히드 마틴의 발언의 속뜻은 따로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술적 잠재성을 미국인 기술자들이 경계할 정도로 두려워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 이전부터 미국의 방산기업 록히드 마틴은 우리나라가 행하는 키예프의 전투기 개발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은 F-16 전투기와 F-15 이글 등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함께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해서 운용하는 값비싼 고객 중 하나로 평가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국이 단 10년 만에 갑자기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하지 않고 무기 수입 종속국을 탈피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현재 보람의 전투기는 2호기와 2호기를 출시한 지 무려 8개월 만에 4호기와 4호기를 추가적으로 전 세계에 공개한 이후 첫 비행전 5호기와 6호기 그리고 복잡용 형태인 7호기와 8호기의 조립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점은 조립 완료 형태의 키예프의 11 전투기의 부품 국산화율인데요. 1호기는 75%로 국산화가 측정되었지만 8기부터 85 이상의 국산화율을 기록하여 사실상 2030년까지 국산화를 100% 완료하기 위해 개발 중인 쌍발 터보팬 엔진을 제외한 모든 부품을 한국에서 직접 생산하게 되는 형태가 비로소 성공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스마트 팩토리와 초정밀 조립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파스 시스템 덕분에 KF-21 블록 1의 요구 수량인 80대 생산을 2016년까지 모두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는데요. 한국형 스마트 팩토리는 세계 최초 파스 시스템은 미국에 이어서 한국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조립 형태 기술로 무일 로봇의 도움을 통해 생산 과정을 최적화함으로써 구형 설비 대비 전투기 생산량을 3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스마트 팩토리 구축으로 인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6년이란 빠른 속도로 보람의 생산라인 증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중국과 일본은 물론 기분이 좋지 않은 기업이 또 하나 있는데요. 키예프의 11 전투기로 인해 미국의 방산기업인 록히드 마틴은 전투기를 구입해주는 소중한 국가를 잃은 것도 모자라서 미국산 무기에 종속되어 있었던 대한민국이 KF-21 전투기라는 강력한 플랫폼 체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해 해외 수출 시장에서까지 경쟁해야 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7월 대한민국의 노력으로 개발한 KF-21 전투기의 형태가 활주로에서 공개되자 전 세계인들은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해외 군사 커뮤니티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KF의 11일 몇 세대 전투기인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었고 미국산 전투기들과 견주어 보았을 때 나무랄 곳이 없는 세계 최고의 전투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KF-21을 미국 록히드 마틴에서 제작한 F-22 랩터와 외형적으로 아주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실제로 KF-21 전투기의 크기는 애플 슈디 랩터와 비교했을 때 약간 작은 수준으로 애플 35보다 거대하며 쌍발 엔진을 탑재하고 무장 탑재량은 더 많은 전투기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외형적인 부분만 똑같을 뿐 F-35 전투기를 뛰어넘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시청자분들은 여기서 의문점이 드실 것입니다. 한국이 처음으로 만든 전투기가 어떻게 록히드 마틴사의 F-22와 비슷한 외형을 갖출 수 있었을까요? 사실 2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은 그동안 미국의 전투기에 의존해왔던 터라 해당 기술력을 갖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최신형 전투기 기술을 너무나도 개발하고 싶었지만 이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술이며 비행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만들 수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4년 미국은 4세대 기술들을 핵심 기술이라고 판단하며 기술 이전을 완벽히 거부해왔습니다. 이 사건 이후 우리 한국은 어쩔 수 없이 KF-21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계단식 개발을 채택했죠. FA-50 전투기부터 시작해 모든 장비와 시스템을 스스로 독학해야만 하는 고등 과정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두의 예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렇게 어렵다던 항전 장비들과 A4 레이더 등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시스템들을 우리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해내는데 성공하고 KF-21회형 또한 F-22 레터와 아주 비슷한 형태로 제작해내 비로소 성공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놀랍게도 이 시기에 로키드 마틴에서 근무하고 있던 핵심 채집자 박시몽 선생님이 KF-21 개발 시기와 동시에 돌연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는 사건과 개발 완료 시기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사실 박시봉 선생님은 로키드 마틴과 보잉 등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기업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탑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활약하게 됩니다. 그는 항법과 제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련 항공 전문가였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으로 들어가 한국인의 깊은 의지를 미국인들에게도 잘 전달했습니다. 최첨단 전투기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죠. 그런데 2014년 최종적인 탐색 개발 자료들을 가지고 한국 항공우주 산업에서 박심, 홍 선생님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동안 박시몽 선생님은 미국 글로벌 항공업체들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기밀들을 공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2015년 한국항공우주산업과 KFL을 만들겠다고 계약을 맺고 2011년 한국이 손수 제작한 전투기 보라매를 전 세계에 공개해버리게 됩니다. 충격적인 점은 이 시기와 우리 한국의 KF의 10일 개발 일정과 더불어 박시몽의 국내 동선이 놀랍게도 굉장히 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시몽 선생님은 F-22 전투기 랩터의 항법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총괄했는데요. 이것이 뜻하는 건 F-22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가장 컨트롤 센터였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상 F-22의 내부적인 개발은 그의 머릿속에서 나왔다고 할 정도로 해당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또한 전자장 센서를 이용한 전자 컴퍼스로 방위각 검출을 향상시키는 논문을 국내에서 공동 발표하기도 하였는데 이건 역시 지라칼륨을 사용한 A4 레이더의 핵심 기술로 지형, 탐색한 법의 핵심이 된 중요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이 기술을 포함해 항전 장비 역시 항공전자와 비행 제어 시스템을 통해 컴퓨터가 자동으로 보정하게 됩니다. 이미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KF의 11 전투기로부터 해당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현재까지도 해당 기술력을 국가기밀로 설정하여 극비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블록 1이 개발된 시점부터 블록 2와 3까지 스텔스를 갖춘 전투기에 더 높은 기술력을 대한민국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정황들로 보았을 때 박시봉 선생님은 우리 한국이 만들까 말까 고민해왔던 전투기 사업을 진정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도와줬으며 만들 수 없었던 시스템들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준 아주 대단한 위인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